네, 현재 상승 출발하는 미 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부진한 노동 지표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자신의 칩으로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고용 데이터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과 주요 이슈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고용 데이터가 나온 상황인데요. ADP 비농업 고용지수, 신규 실업수당 건수, 단위 노동 비용 등 여러 지표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와 구매자지수, 물가지수도 지금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발표된 고용보고서 내용에서 실업수당 건수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실업수당 건수가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나와줬고요.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30일 마감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전주보다 8천 건 증가한 23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여기에다가 비농업 고용지수 ADP에서 발표한 민간 고용 데이터도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욱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ADP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 부분에 대한 고용은 5만 4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6만 8천 명을 크게 하는 수치고요. 상향 조정되었었던 7월 증가폭인 10만 6천 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고요. 노동시장의 열기가 확실히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섹터별로 고용시장의 명암이 갈렸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4만 2천 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을 이끌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레저 및 숙박업이 5만 명으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가 1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건설업도 1만 6천 명 늘어나며 견조한 모습을 보인 반면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부문은 1만 3천 개 일자리가 줄었고 무역 및 운송업은 1만 7천 명이나 감소했으며 제조업 역시 7천 명 감소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 임금 상승률은 기존 직장 유지자의 경우 작년 대비 4.4% 직장을 옮긴 이직자의 경우 7.1%로 지난달과 비슷한 상승을 유지를 했고요.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연초에 보였던 강력한 고용 증가세가 경제 불확실성과 소비자들의 우려 그리고 인력 부족과 AI가 가져온 훈련 등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ADP 데이터는 곧 발표될 노동부의 공식 BLS에 대한 전망도 좀 더 어둡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은 미국의 경제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리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연준은 12개 관할 지역 대부분에서 경제활동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소폭 성장한 데 그쳤다라고 밝혔습니다. 4개 지역만이 소폭 성장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는 의미인데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베이지북은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자 지출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가장 커다란 원인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때문입니다. 특히 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가계의 실질 소득을 깎아먹으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자동차 시장에서는 신차 구매 대신에 기존 차량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고 관광업 역시 해외 관광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고용시장의 냉각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뚜렷했습니다. 12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고용 수준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되었고 한 곳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고요. 기업들은 수요 약화와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해고가 늘고 자연 감원을 통해 인력을 줄이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노동력 감소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이번 베이지북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결국 관세 영향의 이민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보고되었고 기업들의 원가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고 이것이 고용에 대한 정체로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는데 보스턴 연준을 관할 지역에선 AI 관련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기술 분야에서 성장을 보였고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이 급증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섹터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아틀란타 연준을 관할 지역은 2025년 들어서 처음으로 전체적인 경기 둔화를 보고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전망이 어둡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이 마침내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음성비서 시리에 탑재된 새로운 자체 AI 기반 웹 검색 도구를 내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인 것으로 확신이 됐습니다. 이는 오픈 AI의 챗 GPT나 퍼플렉시티 AI에 대한 애플의 공식적인 도전장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World Knowledge Access라는 내부 프로젝트 명으로 개발 중인 이 새로운 시스템은 단순히 웹 링크를 나열하는 기존 검색 방식에서 벗어나서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를 AI가 요약하고 정리해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Answer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애플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랜 경쟁 상대인 구글과 손을 잡아서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애플이 새로운 시리의 핵심 기능에 구글이 개발한 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해서 테스트하는 내용의 공식 계약을 이번 주에 체결했으며 두 테크 거인의 전례 없는 협력이 AI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요. 자, 일단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내려진 최근 법원의 판결과 맞물려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탈바꿈한 시리는 내부적으로는 럭키 2라고 알려진 iOS 26.4 업데이트를 통해서 내년 초쯤 혹은 내년 중반쯤에 공개될 것이다라는 예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발표될 아이폰 17 라인업에는 이와 같은 혁신적인 AI 기능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함입니다.